관련주들을 한번,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저한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한원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진짜 많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한원 시스템은 토스에서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조 부품 분야에서는 1위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수급 한 번만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어요. 최근에 기관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은행, 그리고 뭐 사모펀드, 그리고 기관이 주로 많이 모았어요. 기관에서 많이 샀고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그죠? 그러면서 역시나 시세는 반대로 가죠. 기관이 많이 사주면 보통 시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력이 좀 좋은 모습이고 수소 관련주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대 로템도 엄청 질문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받은 정보가 있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관련자한테 받았어요. 기관 관련자한테 받았는데 좋다고 했었어요. 6월달, 7월달부터 그랬거든요. 이때쯤이었는데 보시면은 시세가 굉장히 이건 요란해요, 그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기업이거든요. 자꾸만 북한 대북주가 가치가 꺾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대 탄력이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좋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기는 했는데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건 하나거든요. 그냥 의왕시 쪽에 그 수소 추출기,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를 다시 추출한다고. 그래서 그 수소 추출기 공장이 지금 가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보면은 기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현대 로템을 보이시죠? 지금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에, 보험에, 금융투자까지 그냥 싹 다 사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아요. 이거 수급이 참 독특한데 아무튼 기관 선호도가 높은 주식이라고 보고 일단 저는 매력도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좀 빨리 할게요.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평화홀딩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시세 탄력이 굉장히 셌죠. 거의 상한가였는데 이쪽은 그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무슨 가스텍 그쪽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한 번만 볼게요. 왜 이렇게 갔는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기관에서 별로 움직임 없고 그냥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그 테마가 붙어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고 유니크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전 재무가 별로여가지고 아직은 수소 산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특히 유니크 같은 경우는 수소 제어 모듈 쪽 그쪽 하는데 이렇게 수소 쪽으로 올인했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당연히 이런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인프라 투자 소식 딱 들리면 바로 튀긴 하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볼 거면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그나마 전 좀 의미 있게 보는 기업은 이런 기업이에요. 세종공업. 여기는 스택용 금속 분리판이라는 걸 하는데 좀 독보적이에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제가 그나마 좀 좋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투신이 최근에 사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뭐 보험, 사모펀드가 찔끔찔끔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적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이거 끌어올린 건 외국인인 것 같네요. 외국인이 강하게 사면서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인하고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저기는 중상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세메스 여기도 많이 물어보시죠. 누군가의 추천주였던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감속기 쪽을 하죠,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추세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제가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봤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기관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보이시죠? 비었어요, 그냥 칸이.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하고 주로 개인하고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시세 탄력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르스 테크놀로지 때 경험해보셨죠? 기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뉴인텍도 이것도 여러 차례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커패시터 쪽 하죠. 근데 여기도 그냥 저는 매력도가 뭐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 기관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요 시세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그 종목이 있구나, 그리고 내 종목이 사실 지금 추천주로 사신 분들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종목이 수소 관련주였네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독일제지 뭐 이런 데도 있죠. 이것도 수소 관련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소 테마 붙으면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탄소종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련주로 엮이니까 가끔 그냥 봅니다. 그리고 포롱 인더도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좋아요. 여긴 기업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여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수분 제어 장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도 같이 엮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원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공조 시스템을 만들죠. 근데 여기도 아마 수급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간이 안 붙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움직이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업황이 좋지 않으면 관심을 잘 안 갖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질문 주셨던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그 탄소 섬유 자체가 수소 연료 탱크의 원료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세 탄력 어마어마하죠. 제가 한 여기서 내린 것 같은데 여기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와, 여기가 시작일 줄은 몰랐는데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죠. 업황은 좋아요.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효성 그룹 자체가 TNC도 마찬가지고 업황은 진짜 좋긴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간 주가 흐름이 이렇게 셌던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 보는 것 뿐이지만 내용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신도기원 같은 경우도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신도기원도 많이 여쭤보셨었죠. 여기는 수소 연료 전지 쪽에 스탁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테마 불면 가기는 가는데 기존에 여기도 흐름이 너무 꺾여 있었어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수소 관련주들에는 기관들이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죠? 그리고 영화테크도 진짜 거의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여쭤보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영화테크.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좋게 보지는 않는데 그냥 성장 테마라고 한다면 현대차 쪽으로 수소 그 뭐냐 LDC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거 하나 볼 수 있고 자본금 규모가 좀 예쁘다는 거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시세 탄력은 좋네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일단 기관들이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 외국인 왔다 갔다 물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 저는 매력도가 2만원 상단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산업도 여쭤보시는데 우리 산업도 공조 장치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 보시면 보이시죠? 심심하죠. 수급이 대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막 볼 게 없어요. 이쪽은 몇몇 기업 빼고는. 여기도 기관, 여기 삼양사인데 여기는 이온 교환 필터 하거든요. 그쪽 소재를 만드는데 여기도 보면은 기관들이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힘있게 갈 수가 없거든요. 가봤자 아까 어디냐 영화테크처럼 약간 여기 보면은 갭 다 띄어져 있어요. 여기. 그럼 이게 언제 메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불안한 이거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보통 보면 수소는 갈 때 빵 가거나 그냥 재미없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잘 안 받고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시죠 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수소차 관련주의 부품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광업도 마치 엔드플레이트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기간이 일단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외국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 탄력도 그냥 심심하죠, 그죠? 요런 기업들 S&T 모티브도 엄청 여쭤보시는데 여기도 뭐 똑같아요. 구독모터 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기간이 좀 사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팔자고. 투신 연기금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절대 못 가요, 주가는. 투신 연기금 그냥 물량 다 빼버렸고, 보면은 금융투자가 그나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개인 왔다 갔다 또 똑같은 흐름. 개인 위주네요. 여기는 개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이때 이거 상한가 같은데, 그죠? 상한가인데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이쪽 산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성장 테마 붙여가지고 어떻게 시세 한번 불면은 회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6만원 선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추천은 따로 안 드렸었죠. 계속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죠, 이쪽은요.
GMB 코리아도 최근에 수소 테마 붙으면서 갔는데 수소차 열관리 그쪽 부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마 붙어서 가고 있는데 이쪽은 뭐 수급 보나마나 뻔하죠. 똑같아요. 다 보면은. 이건 작년에 제가 집중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좀 먹고 나오긴 했었거든요. 두산퓨얼셀이라든지 S퓨얼셀 막 요런거 상하프론테크 요런 걸로 재미 좀 봤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모토닉도 지금 최근에 수소테마 붙었을 때 반짝 한 16% 정도 갔네요. 그죠? 수소 전기차 쪽에 고압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레귤레이터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쪽 하고 있는 다 부품주예요. 수소 차의 부품주들이거든요. DY도 쿨링 모터 그리고 삼화전자 여기도 친환경 자동차 다 해요. 여기는 부품 쪽 다 같이 하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또 없죠. 그죠? 그리고 엄청 여쭤보시는 인지 컨트롤스도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죠. 냉각수를 조절해주는 그 서머스타트라는 그 자동차 그 뭐냐 앞에 거기 본넷을 열어보면은 제가 이거 고장나가지고 호주에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머스타트 벨트 하는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시세 탄력이 별로 안 좋은데 똑같을 겁니다. 아마 투시는 관망 사모펀드 그냥 소량 매수 그리고 연기금 안 들어와 있고 또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나마 제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했던 게 유일하게 있죠. 동아화성입니다. 이 친구는 좋아요. 수급과 관련 없이 기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좋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다르잖아요. 그냥 완전 차트 모양도 다르죠. 그죠? 수소차용 흡기 그 배기호스 쪽 하거든요. 근데 기업 내용이 좋아요. 여기는 재부도 탄탄하고 돈도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견조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도 좋아요. 그래서 볼 거면 이런 기업 하셔야 돼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흐름 자체가 똑같은데 부품주인데 똑같은데 다르게 가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누가 좋을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얘도 기관 수급은 없는데 성문전자거든요. 여기는 콘덴서용 금속 증착 필름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좀 시세 탄력이 좀 좋네요. 그나마 여기는요.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수소차 직접 관련주들이에요. 부품주들. 이게 딱 수소차 관련주들만 이만큼인데 절반밖에 안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는 친환경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옮겨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업 분야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동아화성은 제가 2번 추천드렸었거든요. 12,000원대 요 바닥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한번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 최근에 수소테마 불었을 때 14,000원 행보 구간에서 여기 에너지 응축 2번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6,000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또 가려 그러면은 보세요. 12,000원에서 한번 그죠? 그리고 여기서 14,000원에서 한번 숨고르기를 했어요. 보통 3달 하더라고요. 여기 3달 여기 3달이에요. 여기서도 16,000원대에서 한 3달 흥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건 또 모르죠. 근데 수소차 관련주 가운데서는 매력도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저는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되거든요. S에너지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여기는 추세가 그냥 완전 죽었어요. 보시면 기관 수급 없죠. 자회사가 S퓨얼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 이제 직접 수혜주인데 S에너지 할 것 같으면 그냥 S퓨얼셀 해야죠. 저는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주회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할 거면 직접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저한테 제일 요즘에 최근에 쪽지 많이 보내주셨던 게 하나마이크론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비메모리 투자 소식 들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개념은 그거예요. 자회사 하는 게 나아요.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더 낫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서 S에너지를 할 것 같으면요. 그냥 S퓨얼셀을 하는 게 나아요. 할 것 같으면. 기왕 어차피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봐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연료 전지 관련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산 퓨얼셀인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그냥 올인이죠. 여기는 국내 점유율을 한 7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유일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인산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죠. 여기도 좋은데 보면은 시뻘겋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투신하고 이 투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체들이 탄탄한 주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하방 경직선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기존에 너무 저평가했어요. 4만원 초반이면 싸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5만원대를 진입했는데 여기서 가주려면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을 한번 보면서 대응하시고 5만원 이제 초반에서 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이제는요. 여기가 너무 저평가했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수소, 미국에서 이제 수소 테마가 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도 제가 찝어드렸었죠. 여기도 괜찮다고 봤었는데 정말 셌네요. 그죠? 여기는 연료전지 멤브레인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수급이 좋죠. 여기도.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보여지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개인이 물량을 좀 털렸네요. 이 지점에서 털렸어요. 이 지점에 털렸는데 7만원 좀 과도하긴 한데요. 근데 주가 흐름이 좋다고, 물론 좋아요. 좋은데 너무 좀 세긴 하네요.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이 있죠. 코오롱 머티리얼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 상하 프론테크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할 거면은 상하 프론테크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둘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요. 그리고 삼보 모터스는요, 여기는 그 현대차랑 같이 하죠. 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완전 거의 죽어 있었어요. 차트가 죽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수소 테마 부니까 다시 회복을 시켰죠. 이 대부분 그 부품주들이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이거에서 회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거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기업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다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신성TC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누군가에 추천 준 것 같은데 주산표열셀 쪽으로 부품 납품사죠. 그래서 두산표열셀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풍국 주정 해가지고 작년에 좀 핫했죠. 여기는요, 작년에 어마어마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3월 19일부터 지금 거의 바닥 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7,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었는데 그 뒤로 쭉 빠졌죠. 그죠? 그 뒤로 쭉 빠져가지고 지금 18,000원까지 16,000원까지 꼬꾸라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연료전지용 수소를 생산해요 여기서.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면 그냥 기존에 빠졌던, 극심하게 조정 때 빠졌던 거 다시 회복시킨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여기서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시노펙스가 있죠. 여기도 연료전지 강화막 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당최 모르겠어요. 저는 왜 좋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연말에 뭐가 있다고 그 말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동양 피스톤인데요. 여기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부품을 납품해요. 같이. 그래서 이런 현대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탄력이 좋더라고요. 투신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냈었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DIP가 있죠. 여기는 수소 연료전지를 검사해주는 장비를 만듭니다.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다 미비하네. 좀 기관들이 너무하네요 진짜. 그죠? 관심이 없나봐요.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관심이 없나요? 우리나라 4위, 기술력 4위 받은 국가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나요? 참 한심하군요. 기관 수급을 한번 같이 봅시다. 똑같아요. 다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슨 산업이 발전을 합니까? 진짜 한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의 발전도 많고, 그리고 미국하고 그리고 유럽 간에 이제 협력사도 많이 생기고 M&A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관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랑 뭘 하고 싶겠어요?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 부품사들도 많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정작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뭐 되겠어요? 팔아버리고 좀만 시세 이렇게 탄력 줘버리면은 그냥 전 물량 정리 다 해버리고 환매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답답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의 그 뭐냐 촉매죠. 촉매 코팅 쪽으로 그 장비를 해요. 여기도. 근데 기간이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저한테 질문 엄청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제 친구가 여기도 좋다고 했어가지고 잠깐 보다가 말았었는데 일단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근데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여기도. 그래서 현대차 쪽하고 같이 해요. 그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공동 개발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좋다고 했는데 진짜 신고가를 냈네요. 근데 일단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투신 기간 들어왔네요. 기간 연기금 들어왔네요. 역시 투신 연기금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놨고요.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도 같이 사주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니까는 뭐 당연히 브레이크 없이 쭉쭉 가네요. 7만원 고점 형성하고 다시 숨고르기 양상인데 뭐 성장성으로 본다면은 일리가 있죠. 현대차랑 같이 뭐 그 뭐냐 공동 개발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뭐 좋네요. 그리고 미코가 있죠. 미코가 있는데 여기도 뭐 똑같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는 좀 수급이 붙어 있네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팔고요. 수급은 좋은데 최근에 그냥 차트 비슷하죠. 빠졌던 거 다시 회복시키고 매물대에서 잡혀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연료전지 생산하죠. 그리고 LTC까지만 볼게요. 여기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서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는 좀 기업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어요. 이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수소 쪽은 이러니까 제가 막 좋습니다, 뭐 괜찮아 이런 말을 거의 못했던 게 기간 수급이 이렇게 형편이 없으면은 주가가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여기서 경험 다 해봤잖아요. 여기서 기간 수급이 안 붙었을 때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경험하셨잖아요. 오로스에서 보이시죠? 외국인 그 개인이 주거니 받거니 게임 나오면 어떻게 주가가 무너지는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수소 관련주들 질문 주시면 진짜 난감해요. 제가 그냥 기다리세요 라는 말밖에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충전소 관련주들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효성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효성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재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변압기, 차단기, 뭐 그런 산업 생산 설비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동기, 막 기어 이런 것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수소가스 쪽으로 이제 압축 패키지라든지 충전기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냉각 시스템을 최초로 국산화 시켰고요. 업적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효성그룹이 제가 좋다 했잖아요. 좋긴 좋아요. 내용은 진짜 좋은데 전국에 이제 그 뭐냐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풍력 발전 쪽으로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잘 맞는 그룹인데 근데 다만 최근 주가 흐름이 너무 요동을 쳤었기 때문에 좀 무섭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송배전 사업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해외에서도 기술력 인정 다 받고 있고 기업 내용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평단이 낮다? 그러면 그냥 장기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단골이죠. 거의 매일 물어보시죠. EM코리아 좀 봐주세요 하시는데 제가 그냥 떨떠름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기간이 일단 안 붙어 있고요. 공작기계 쪽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발전 설비, 뭐 터널 보링 머신 뭐 이런 거 다 만들죠. 그 가운데서는 공작기계가 핵심인데 여기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조정받은 거 회복시켜서 다시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여기 매물대거든요. 매물대에서 잡혀 있는데 이걸 뚫고 가려면은 어쩌겠어요. 이제 뭐 어떤 뭐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가 딱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죠. 여튼간에 좀 보셔야 되는데 충전소 관련주예요 여기도. 그리고 에코 바이오가 유명하죠. 주력은 원래는 바이오 황사업이죠. 황사업인데 그러니까 발전 어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바이오 황을 친환경 원료로서 이제 생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원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사업 쪽으로 이제 메리츠 가스를 막 정제시켜가지고 수소로 생산시키고 수소 전기차에 다시 충전하는 형태로 이런 막 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그리고 직접 관련주는 사실 여기죠. JNK 히터 여기가 원래 직접 관련주라고 보셔야 돼요.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강원도에 삼척인가 그쪽에서 예전에 수소 충전소 경매가 한번 붙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대로템하고 같이
둘이 이제 경쟁했었는데 졌는데 차후에 이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현대 로템이 기술 점수에서 거의 최고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현대 로템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은 다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JNK 히터 같은 경우는 국산 기술력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차후에 이제 충전소가 좀 탄력이 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흐름이 좋았죠. 수소 관련주 테마 붙으니까 바로 가는데 나중에라도 수소 관련주 테마가 다시 붙으면은 좀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오래전에 대림 엔지니어링에서 그 히터 사업부로 따로 떼가지고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고, 기본적으로는 그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로 이제 구성된 합성가스를 제조하고 막 설비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K락도 많이 물어보시죠. 최근에 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게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이거든요. 충전소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탄력이 세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K락이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일단 여기 대표님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 약간 이렇게 인자한 듯한데 잘못 걸리면은 반 죽을 것 같은 눈빛 있죠. 약간 인자해요. 눈빛은 인자한데 잘못 걸리면 반 죽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깡패 영화 보면은 최종 보스 느낌 있죠. 한 중간 보스 쪽이 원래 그 표면적으로는 막 이렇게 몸집도 크고 막 이런데 진짜 센 분들은 의자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이름도 약간 좀 센데 피팅하고 밸브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해요. 뭐 조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원자력, 막 그 화력, 수력 그쪽 발전소 쪽으로도 다 납품되고, 반도체 쪽으로도 같이 연결도 되고요. 수소 자동차 쪽으로까지 싹 다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뭐 1, 2위 막 그쪽 업계 분야에서 1, 2위 막 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하는데 사장님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탄력 엄청나네요. 마찬가지죠. 수소 테마 붙으면은 갈 수 있는 기업 가운데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여쭤보셨었죠. 그리고 NK도 빠질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납품합니다. 수소 충전소 테마가 붙으면 갈 거고요. 최근에 흐름 1, 2, 3, 4, 5, 6, 7, 8 양봉을 연속으로 띄었는데 차후에도 뭐 그쪽 테마가 붙으면 가겠죠. 성창오토텍인데요. 여기도 최근에 흐름이 좋죠. 서울에 수소 충전소 한 40개 정도? 그 정도 설치했고요. 열 교환기를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어요. 현대차 부품사인데 기간 수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 아니다. 여기 말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기 또 그냥 간접적으로는 테마로 엮일 수도 있어. 신사업으로 수소 압축 저장 그쪽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테마 붙으면은 그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설프게 같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냥 아주 간접적으로 영향권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SK인데요. SK가 최근에 힘이 좀 약하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용 지주사거든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전략적 M&A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그 지점까지 생산 기반의 그 밸류 체인에서 투자를 많이 지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SK그룹이 차후에 좀 PER 리레이팅을 받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빠질 주가가 아니에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의외로 신사업으로 수소 쪽으로 합니다. 투자를. 그래서 여기도 철강도 지금 좋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현대제철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미치면 좀 싸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고 있죠, 그죠? 외국인 사고 있고, 개인이 물량 뺏겼고, 투신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만 들어와주면 완벽한 것 같은데 연기금이 좀 주저주저 하고 있네. 주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수소 얘기하다가
철강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대제철도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두산중공업까지만 볼게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만원대였을 때는 진짜 매력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2만원, 그 이때는 심지어 3만원이었어요. 근데 2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짝, 왜냐면 너무 이게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도 지금 보이세요? 액면가 5천원에 자본금 보이세요? 2조 5천억이에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움직이려면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이제 수소 플랜트 사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당연히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도저히 투자 매력도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자본금이 2조 5천이다. 이걸 어떻게 움직이죠? 이런 종목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아무튼 픽하셔가지고, 보면은 수소 충전소 쪽으로 관련주들이 탄력이 좋은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아까 수소 그 산업 설명드릴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쪽 수소 충전소 쪽으로 아마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흐름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차후에도 마찬가지. 그쪽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정리를 아까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술력 평가에서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평가를 받았는데, 비해서는 미국의, 일본의, 독일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충전소 자체적으로는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제가 딱 콕 집어서 말씀드렸죠. 일본의 4분의 1, 독일의 3분의 1, 미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쪽 투자를 좀 지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리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별로 여기서 그냥 이런 CO2니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머리 아파 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면 수소 쪽은 진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이쪽 들어가면은 훨씬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요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소를 뭐 어떤 걸 사실지 모르겠지만, 수소차 사실 거면요,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면서 엄청 축소시키면서 했거든요. 좀 그 머리 아픈 내용 나올 것 같으면 바로바로 그냥 패스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짧게 해서 뭔가 되게 뿌듯하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